안녕하세요. 잡다한 축구식을 전해드리는 잡축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피파 온라인 3 추억의 선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월드컵 시즌, LP 시즌 등 다양한 시즌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상대하며 화를 냈던 야야 투레 선수의 인생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83년 5월 13일 코트디부아르 부아케에서 태어난 야야 투레 선수는 13살 때 살로몬 칼루, 자신의 형인 콜로 투레 등 많은 아프리카 선수들이 거쳐간 AS, EC, 미모사의 유소년팀에 들어가면 축구를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번뜩이던 재능을 보여주던 야야 투레 선수는 18살의 나이에 미모사 프로팀에 데뷔하며 축구계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활약을 인정받아 1년 후 벨기에 클럽 베베렌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적한 후 야야 투레 선수는 거의 매경기 선발로 출전하며 자신의 기량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베베렌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었고 야야 투레 선수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팀을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야야 투레 선수는 새로운 팀을 찾아야 했고 그에게 다가온 팀은 자신의 형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의 명문 아스날이었습니다. 아스날과의 입단 테스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야야 투레 선수는 2003년 아스날 프리시즌을 보낼 정도로 사실상 입단이 확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워크 퍼밋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잉글랜드에서 뛸 수 없게 된 야야 투레 선수는 우크라이나 메탈루흐 도네츠크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야 투레 선수는 우크라이나로 이적해서도 주전 미드필더로 뛰며 매경기 자신을 증명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최초로 국가대표에 데뷔하며 자신의 주가를 올려갔습니다. 투레 선수는 2005년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가 이적한 곳은 그리스의 명문이자 챔피언스리그 단골 손님 올림피아코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때 야야 투레 선수는 브라질의 레전드 히바우드 밑에서 많은 경험치를 쌓으며 팀의 리그 더블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메시가 포함된 세계 10대 유망주에 뽑히며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대망의 독일 월드컵에서 야야 투레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네덜란드로 구성된 죽음의 조에서 야야 투레가 속한 코트디부아르는 비록 1승 2패로 탈락하게 되지만 그의 활약은 많은 팀들의 러브콜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이적 과정이 완전히 순탄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의 명문 AS 모나코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야 투레 선수의 공격력이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나코 전까지 한 시즌에 3골을 넣은 것이 커리어 하이인 야야 투레 선수가 모나코에 입단한 후 27경기 5골 7개의 도움을 올리며 팀을 하드 캐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자 세계 최고의 팀들도 그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2007년 세계 최고의 클럽 바르셀로나는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야야 투레 선수는 이에 응답하며 07-08 시즌을 시작으로 스페인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 하에서 야야 투레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리그와 컵에서 총 38경기에 뛰며 주전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08-09 시즌부터 살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08-09 시작과 함께 펩 과르디올라의 패스 축구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야야 투레 선수가 아닌 부스케츠가 더 적합해 보였으며 야야 투레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은 펩과의 상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출전 시간은 펩과의 시간을 2시즌으로 마무리하게 했고 야야 투레 선수는 자신의 인생팀이자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자신을 더욱더 알리게 되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1011 시즌 자신의 형 콜로 투레와 함께하게 된 투레 선수는 바르셀로나에 비해 조금 더 위쪽에서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기용돼 미친 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리그와 컵을 포함해 50경기를 뛰며 12골 7개의 도움을 올리며 자신의 공격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활약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리그 티켓과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아랍 자본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투레 선수는 10시즌부터 14시즌까지 노세아가 오기 전 상대팀에게는 재앙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83년생이고 많은 활동량이 필요한 미드필더이기에 14-15 시즌부터 투레 선수의 기량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말년병장 소리를 들으며 조롱당했지만 16-17 시즌 펩이 시티에 부임하면서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팀의 이달의 선수를 받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며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을 불태우고 17-18 시즌 투레는 이제 많은 나이였고 체력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이별 과정 중 잡음을 내며 17-18 시즌의 끝으로 맨시티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팀에서 제의를 받게 된 투레는 18-19 시즌 자신의 친정팀이자 자신이 유럽에 알리게 된 올림피아코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간 5경기를 뛰고 올림피아코스의 재정적 불안정은 이 계약의 해지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무소속이 되고 은퇴설이 솔솔 피어나던 시점에 투레는 칭다오 황하이에 입단하며 아시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경기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팀을 중국 2부 리그 우승과 승격으로 이끌고 팀을 떠나게 됩니다. 후에도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2021년을 끝으로 툴레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툴레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맨시티를 기점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시절 전형적 수비형 미드필더 모습을 보이던 툴레는 맨시티에 입단한 후 위치를 조금 올려 중앙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된 후 자신의 공격적인 재능을 만개하게 됩니다. 툴레 선수는 190cm의 장신이지만 유연성과 테크닉, 드리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중앙에서 툴레 선수가 성큼성큼 드리블을 치고 들어오면 상대팀에게는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여기에 패스 능력도 뛰어난 수준이었기에 육각형 미드필더의 표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도 단점이 있긴 합니다. 수비 가담은 좀 아쉬웠기에 이 부담이 동료들에게 간다는 단점 역시 존재했었습니다. 오늘은 피파3 추억의 선수 야야 툴레 선수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